한국과 미국, 세계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에서는 미국의 탑뉴스 브리핑이 곧 한국 또 일본 히로시마까지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쭉 또 캐나다 총리 또 우크라이나의 퍼스트 레이디의 한국 방문은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도하는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이니까 미국 국내 뉴스부터 전해드리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로 떠났는데 이건 어떤 면을 보여주냐면은 미국의 아무리 그 국제 이슈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내 이슈를 결국은 국제적인 해외 이슈에 훨씬 우선순위를 프라이어리티를 그렇게 잡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긴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화당에서는요, 채무 상한선 지금 이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무슨 어디를 가느냐, 이거 취소해야지 된다. 호주라든가 파푸아 뉴기니뿐만이 아니라 전부 히로시마 G7 정상회담까지 취소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갔지만 호주라든가 파푸아기니아의 방문을 취소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국 이 채무 상한선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게 오히려 이렇게 봐지거든요. 좀 가까이서. 그건 곧 무엇을 얘기하는가. 한국은 항상 그 북한의 핵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정치인들이 아무리 미국의 핵 우산 아래서 다 보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오면은 이렇게, 히로시마 그거 좀 안 가면 안 돼? 완전히 취소를 해야지. 일부만 취소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미국 사람들입니다. 이 점을 한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을 듣고 계신 분들은 신경을 쓰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원래의 그 채무 상한선으로 올라가면은 지금 기간도 그렇고 공화당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야지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빚의 상한선을 올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삭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민주당으로서는 도저히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삭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푸드 스탬프는 가장 부자 나라인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히 어린이들에게 주는 그런 하루에 한 $6 정도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요즘에 한 끼 $6 가지고 못 먹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0년 해봐야 이번에 지금 미국이 이미 갖고 있는 빚의 2,800분의 1도 되지 않는데 결국은 정치화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공화당은 공화당 나름대로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되는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공화당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부자 나라에서 국민 밥을 굶겨 써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간도 안 맞고 해서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2개 국가나 방문을 취소를 하고 일요일에, 지금 오늘 미국이 수요일 오후거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이만큼 오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거고요. 심지어 이제 공화당은 지금 쓰지 않은 코비드 19 기금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더 이상은 쓰지 말아라. 대통령은 아마 양보를 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양보하면 안 돼 하고, 대통령은 히로시마로 떠나기 직전에 내가 다른 것은 양보를 한다 할지라도 메디케어,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것을 삭감하지 않은 것은 양보하지 않겠다. 그 정도는 딱 던져두고 2명을 이제 협상가로서 대통령 측근을 스텝을 임명을 해놓고 간 겁니다. 가서도 굉장히 그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려고 하면 지금 사이드라인에 미팅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호주에 못 가니까 쿼드 미팅을 하는 정상회담, 호주, 일본, 인도, 미국 정상회담도 있고요. 그리고 G7에서 윤석열 대통령과도 사이드라인 미팅이 있잖아요. 이거 아주 잘 잡으셔야지 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통령은 떠났고, 민주당은 공화당이 너무 많이 뭔가를 삭감하라고 하면은 수정헌법 14조를 잘 활용을 해서 그냥 민주당끼리 뭔가를 통과시켜보자. 이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거의
거의 이루기가 어려운 일인데 그것이라도 해보자. 그만큼 최소한의 것, 우리가 이건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지금 말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G7 정상회담 히로시마 방문과 미국 내의 채무 상한선 그 협상에 대해서 두 개가 같이 맞물려 있는 이슈고요. 지금부터는 몇 가지 한국에 관한 중요한 뉴스를 미국 매체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AP통신입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도 일본으로 출발을 했고 한국과 일본이 G7 정상회담에서 얼룩진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일본이 이제 그 주최를 하는 국가로서 한국 대통령을 초대를 했고 어찌 보면 AP통신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참 서로 친구가 되기 좋은 나라인 것처럼 보인다. 두 국가 다 파워풀하고 또 민주주의는 발전이 됐고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뒤를 들여다보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역사 이런 것들을 AP통신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한국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쫙 설명을 해줘요. 어떻게 됐다 일제 식민지까지.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우정보다는 경계심이 훨씬 중요한 국가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갑자기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가 서로 좀 다가가 보려고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일본과 다가가는 것을 반대하는 한국에서는 그 미국 말에 복종하는 것 아니야? 미국 뜻대로 해주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모든 세계의 그 정치 역사 분석가들은 이 말을 합니다. 중국의 떠오름과 갑자기 이제 북한의 그 핵 위기 같은 것들이 핵 파워 같은 것들이 무척 강해졌고 게다 대고 핵을 가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핵을 안 가진 옆에 국가를 침략을 했어요. 그게 북한과 남한 사이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것을 보면서 일본도 다 연관되는 거니까. 그리고 일본은 어느 국가보다도 중국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국가니까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많은 것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일본이 살 길이구나 한국이 살 길이구나 심지어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원하는 게 한국과 일본 자체의 생존이라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판단을 했다는 게 AP통신의 지적입니다. 생존하려면 국가가 정치적으로도 뭐 장기적으로 특히 이제 안보죠. 그러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뭐 쿼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 지역 우선순위 같은 것을 그대로 그냥 어느 정도 따르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요. 이게 이제 요즘 많이 인용되는 분이죠. 스탠포드 대학교의 데니엘 스나이더 박사의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서도 사이드라인에서 만난다는 얘기 AP통신이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제가 아침에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혹시 잘못 말씀드렸다면 이 기회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캐나다 총리가 지금 일본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게 아니라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9년 만에 캐나다 총리로서 처음. 그래서 이제 한국을 방문을 해서 중요한 것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하나는 아주 한국의 핵심적인 광물 이게 인플레이션 삭감법과도 연관이 돼 있고요. 미국 그 핵심적인 광물에 대한 공급망 또 하나는 미국과 한국이 수교 70주년이었지만 캐나다와도 굉장히 오래됐네요. 60년입니다. 그런 60주년을 맞아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캐나다도 그 안보에 어떤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은 것들도 서로 협의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현실적인 면에서는 중요한 그 광물 공급망은 뭐 깨끗한 에너지라든가 또 뭐 에너지도 안 보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뭐 양해 각서 같은 것에 대통령과 그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서명을 했고 아주 결정적인 미네럴, 광물 공급 체인망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정적이라는 게 리튬, 코발트, 니켈 전부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주요 부품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삭감법, 이 인플레이션 삭감법이 적어도 3,750달러라도 자동차 한 대당 그런 그 리베이트를 받으려면은 미국과 같이 무역을 하는 뭐 캐나다 같은 나라요 말하자면 그런 나라들의 부품을 써야 되잖아요. 40%는 거기에 들어간 거 그것만 이제 지금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캐나다가 크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로이터 통신이 아주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온통 미국에서는 아침에 그 채무상한선 문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히로시마로 가는 것 또 하나가 바로 이 이슈 어제 미국에서는 선거 가치를 또 하나 있네요. 그 전에 그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의 퍼스트 레이디가 한국을 방문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김건희 여사도 만나고 한 그 내용도 CNN 방송의 보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그런 정도로 미국에서도 보도를 한다는 겁니다. 젤렌스카예요. 와이프는 젤렌스카. 퍼스트 레이디가 공군 방어 시스템 도와달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 비살상 무기 하드웨어를 도와달라. 그게 이제 뭐 지뢰 감식기라든가 아니면 감지기 해도 되겠네요. 지뢰 아니면 제거기 이런 것들 응급처치 차량 같은 것을 지원해 주기를 부탁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건 이제 뭐 겸손하게 얘기를 했겠죠. 우크라이나가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고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 기업이 재건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것, 동냥하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한국 기업이 그곳에 와서 그런 일을 하고 또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CNN 방송이 보도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뭐 조의를 표시했다던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면서 뭐 나토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더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더 하겠다라는 약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젤렌스키 대통령 뭐 손편지도 전했다고 하고요. 우크라이나 뭐 초대도 했다고 하고 젤렌스카 포스트 레이디가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총리 경제부 장관도 갔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은 열심히 뭐 치르고는 있지만 총알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돈도 지원받고 무기도 지원받고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정신적인 후원도 받고 오는 것이고 이렇게 젤란스카 퍼스트 레이디는 한국에 방문해서 이런 얘기 인도주의적인 차원만으로는 우크라이나를 구하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CNN 방송은 강조를 했습니다. 집에 살인마가 들어왔다면 그 가족을 살해를 하고 있다면 그 살인을 막으려면 뭐 헤르손 이런 데를 얘기하면서 공군 방어 시스템이 있어야지 됩니다. 아마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러시아라고 직접 언급한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집에 살인마가 들어왔다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침공했다 이런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아무튼 젤렌스키 대통령의 특사로서 젤렌스카 퍼스트 레이디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미국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시에는 그야말로 뭐 남편 아내 할 것 없이 전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뭐 당연한 일이 될 거고요. 마지막 아이템 미국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 지역에서의 선거를 제가 대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한국분도 많이 살고 계시고 또 펜실베니아 유펜 같은 대학교 유명한 뭐 이 아이빌리그 대학도 있고 하니까 뭐 익숙하실 텐데요.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펜실베니아주가 낙태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번에 민주당이 한 석 차이로 다수당이었는데 이게 낙태 이슈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 특별 선거 보궐선거에서
그 자리를 지키게 됐고 이긴 당선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 낙태 이슈 때문에 공식적으로 지지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시의 시장 선거에서는 한인이 출마했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데이비드 오라는 전에 그 시의원을 했습니다. 이분이 공화당인데 민주당의 라스트 네임이 파커인데요. 라스트 네임이 파커인 셔럴 파커 맞습니다. 셔럴 파커 전에 이분도 역시 시의원이었습니다. 주의원이기도 하고 민주당에 졌습니다. 져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필라델피아의 시장의 100번째인데 여자가 첫 번째래요. 99명이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론 디센티스가 막판에 선거 당일에 공식 지지한 후보를 누르고 켄터키주 공화당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론 디센티스는 선거 당일에 하필 공식 지지했어요. 전에 유엔 대사였던 사람을.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켄터키주의 검찰총장, 말하자면 법무장관이죠. 그 사람을 지지했는데 트럼프가 지지한 사람이 이겼기 때문에 11월 달에 현재의 민주당 주지사와 서로 맞붙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판 디센티스가 이겼고, 디센티스는 그 플로리다주에서 잭슨빌이라는 곳이 미국 전체적으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시리 가운데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95만 명. 그 시장도 지지를 했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돼버렸어요. 공화당이 가장 강한 곳에서. 그래서 이 론 디센티스는 두 사람 공식 지지했는데 두 사람 다 떨어졌습니다. 낙태에 대해서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선거는 아니고요. 이제 주의회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서 12주일이 지나면 낙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부속 뭔가를 조건을 붙여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으로 만들었는데 민주당 주지사가 이걸 비토했어요. 비토했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주지사의 비토권을 뒤집고 그래서 7월 1일부터 임신 12주일이 되면 낙태를 하지 못하는 게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게 민주당의 2024년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서 많은 선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화가 나서 열을 받아서 도시 인근에 많은 여성들이 나가서 이 낙태 때문에 공화당을 안 찍고 또 민주당을 찍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뉴스들 굉장히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이었고요. 지금 사실은 아침부터 저는 저런 뉴스를 잘하지 않는데요. 물론 저 케이스는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다이아나 비가 어떻게 숨졌습니까? 그렇게 파파라치 등등 해서 많은 음모론도 있지만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왕실과 미국의 배우 아프리칸 아메리칸 배우와 그것도 혼혈이에요. 배우와 결혼을 했다 해서 왕실에서 제대로 취급을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뭐 예전에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그랬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데 지금 아마 뉴욕을 방문을 했는데 파파라치 때문에 거의 이건 생명이 위험할 뻔했다 하는 뉴스가 저런 뉴스가 하루 종일 저렇게 탑뉴스가 돼야지 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어머니와 연관시키면 비극일 수도 있는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이거는 그냥 한두 번 하고 말면 됐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또 미국이 왕실, 영국 왕실에 대해서 보이는 어떠한 그런 마음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텔레비전에는 그 뉴스가 탑뉴스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마치고요. 저는 내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 로스앤젤레스에서 강혜신이었습니다.